9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와 등락을 거듭했지만 연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11%, 나스닥 지수는 0.02%, S&P 500 지수는 0.4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올 들어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도로, 항만 등 55개 인프라 건설에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어 여유 재원을 활용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확정합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2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금융지주와 은행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가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금융업을 내놓도록 하는 고강도 제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 악재에도 불구하고 3차 양적 완화 실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QE3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 예정돼 있는 FOMC 회의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도 가파르게 올라왔죠. 무엇보다 1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수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전문가들의 자세한 의견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내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습니까?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특히 중국 상해지수도 2100선을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도 장중 고점이 종가로 기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61일 평의 저점 매수, 매수에서 어제 이제 일단 대량 매도를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매도했는데요. 혹시 매도 안 하신 분 있으면 일단 매도를 한번 계속 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61일 평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61일 평 상승 트렌드와 이제 완만한 이제 저항 트렌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61일 평이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둔탁해집니다. 굉장히 둔탁해지는 61평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장 자체를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장은 항시 혀를 찌릅니다. 혀를 찌르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주식 좀 한다 그리고 주식을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선물을 2조 이상 매도라는 것은 하방으로죠. 그저께 3조 매도했습니다. 3조 매도. 외국인들이 3조 하방 매도. 그리고 기관들이 빠졌고요. 거기에다가 코덱스 인버스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가면 먹는 거죠. 내려가면 먹는 코덱스 인버스와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덱스 레버리지. 그 결론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제 팔았다는 것은 떨어지면 먹는 거죠. 그래서 코덱스 인버스와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선물 이 세 가지의 이제 속임수에 소위 말해서 뻐꾸기들이 뻐꾹뻐꾹거리면서 일반인들을 거의 코너로 몰아넣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얼굴이 하얘지는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고 떠드시는 분들이 얼굴이 하얘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각 증권사, 각 증권방송 전문가 방송은 거의 대응을 못하고 깡통을 찾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충실해야 되는 부분인데 충실하지 않고 손짓고 혐치기식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움을 겪지 않았나. 특히 1900 이하에서 주식 지분을 제로로 하신 분들, 특히 주식 물량 자체가 1900 이하에서 제로로 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00 이하에서 주식을 제로로 손절매를 다 하락했던 분들은 이번에 어제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일단 정리를 하고 돈을 충분히 우리 센 시중에는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쉬어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ADX 차트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ADX 차트가 주가가 ADX가 굉장히 급격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ADX가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에서 지금 그 ADX의 모양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에서 디맥스 차트가 오늘 변곡점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동행성 지표인데요. ADX 그 디맥스 차트를 볼 때 주식 자체는 제가 볼 때 일단 한 템포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나. 상승하더라도 한계적인 따에 들어서 한 번 정도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아다시피 이 평 자체가 5일, 10일, 20일은 이미 역배열에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변곡점 자리에 와 있다라고 했는데요. 변곡점 자리에서 주가 갭 상승했습니다. 갭을 메울 것인가 안 메울 것인가 한번 쭉 보니까요. 메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도 우리가 이제 장대 양봉에서도 거래가 많으면은 장대 양봉에 거래 없으면은 갭입니다. 그걸 이제 장대 갭이죠. 갭은 천공 갭과 장대 갭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날 그 거래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대 천공 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우로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다시 이번 주 주중에 1900을 다시 또 한번 깨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주식을 사야 된다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날 10시에 있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수요일날 녹화하면서. 그래서 수익을 말하다 녹화분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보면 한 주의 시황이 꼼꼼하게 구석구석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장 자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굉장히 매물의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오늘부터 기준선이 오늘 기준선 하루 상승합니다. 기준선 하루 상승하는데 이 자리에서 기준선이 상승해버리면은 장 자체가 일단은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역전 소위 말해서 데드크로스 나버립니다. 데드크로스 나면 장 자체가 반등 후에 종가가 음봉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지금 추격 매수는 분명히 자제하시는 부분이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의 무게 중심 자체가 이제 서서히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인데 저번에 이제 여러분들 때 제가 처음에 선물의 무게 중심이 242.50, 그다음에 245, 247.50이래. 무게 중심이란 것은 선물 전체의 평균가를 말하는데 지금 선물의 무게 중심은 서서히 250대에 와 있습니다. 250대에 와 있는데 이 선물의 중심 가격이 왜 중요하면 주가가 항시 모성애를 갖습니다. 이게 그 중심 가격에 간락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영업일수 60 선물 60일입니다. 60일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260대에 있는데 가장 제가 이제 무섭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선물 저점에 사가지고 아직 수익이 거의 한 포지션당 700만 원 하는데 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인데 보통 개인이 아닌 것 같아요. 서슬퍼런한데 제가 볼 때 여러분께서 이 포지션이 2,758억 8천인데 제가 볼 때 이 주식이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 죽는 그날이 이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날이 이제 주가가 줄어드는 저점에 샀던 사람이 고점에 팔면 당연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굉장히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선물은 저 같으면은 매매를 안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외에는 오바 같은 매매를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센시청 여러분께서 당시 저한테 전화하면 선물이 뭐냐? 배워야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2년 내로는 현물보다 선물이 더 커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짧게 치는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고경의 특kim이 18조죠. 19조 찍을 때 제가 이 고경의 특kim 믿을 게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경의 특kim이 지금 17조 들어갔습니다. 9월 6일자로 17조로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최근에 일반 개인들이 신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3조 6천억까지 갔다가 늘어나는데 신용으로 사는 사람은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신용으로 주식 사는 사람은 우리 센 방송 보지 마세요. 볼 자격이 없으니까. 에이? 교양 없는 사람들 보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신용으로 주식 매매한 사람, 어이! 저리 가! 우리 센 방송 보지 마세요.
볼 자격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신용으로 주식 사는 자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최근에 환율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굉장히 좀 안정적입니다. 이제 가장 불안한 게 이제 상해 증시 불안하던 상해 증시가 급등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그라미 쳐놨죠. 이 바닥인 것 같다 해가면서 했는데 상해 증시의 상승이 지난 금요일도 상해 증시가 종가에 이제 계속 강했거든요. 계속 강했기 때문에 상해 증시를 계속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 이번 그 9월 선물은 제가 상해 증시를 계속 보라 했죠. 그 상해 증시 없는 거는 거의 파빠진 찐뻥이다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해 증시가 그 우리나라 선물 시장하고부터 상해 증시가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졌습니다. 이때 반등할 때도 상해 증시가 추세가 상승하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선물에 제가 이제 254 물린 분들도 기다려라 돈 모을 것이다 했는데요. 지금 상해 증시는 변곡점을 맞이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보고 있는데 혹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일본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저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쪽 푸동지구에 무너지는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누가 용을 쓰든지 저는 무너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1년 전에 오피스텔을 사지만 오피스텔을 산 사람은 노후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요즘 뭐 전세값이 아무리 올라도 여러분 집 사는 사람은 방글라데시로 보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중국이 이제 바닥을 쳤지만 제가 볼 때 한계성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중국 증시가 2,300에서는 한계성 보이니까 지금 떠봐야 한 7% 정도밖에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미 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주식을 이번 주는 일단 주 초반에는 현금화를 갖고 있다가 주 중반에서 1900 가까이 나 1900 무너지는 전후에서 주식을 저점 매수하는 그런 포인트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오늘 쉬십시오. 초가을인데요. 가을을 만끽하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쉬셔야 된다. 여러분 그 대신 센 방송 틀어놓으면서 오늘은 푹 쉬면서 혹 생각나는 그대가 있다면 그대는 청송촌놈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박미라 앵커가 돼야 된다 하면서 오늘은 하루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주식 팔면서 하루 쉬는 하루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청송촌놈 신창원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뷰를 살펴봐 드렸는데요. 이어서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전에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 말씀하신 종목이었죠. 삼성전자. 지난 금요일에도 4% 넘게 급등세가 보였는데 계속 보유해도 되는 종목이겠죠.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주가가 조정을 줄 때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자. 그래서 네. 특히 애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때 대비해서 대략 한 5%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1억을 투자를 했으면 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고 네. 또 5억을 투자했다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주식 투자는 굉장히 공격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지금 현재로서는 1년치 연이익 은행권 연이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투자에 있어서는 정확한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그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의 상승이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저점을 2번 찍고 그 다음에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기대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최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LG전자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7만 원권을 넘어서 7만 원권 중반대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릴 때도 그 주가가 지금 대부분의 시장 관심은 삼성전자에 몰려가 있지만 오히려 LG전자가 절치부심을 해서 그 새로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지속적으로 상승이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상승이 나오니까 투자자들께서 지금이라도 LG전자를 사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주식 투자의 논리가 이런 데 있습니다. 상승이 나오기 전에 주가의 방향을 잡고 용기 있게 들어갈 때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LG전자는 차라리 지금 매수를 하시고자 한다라면은 한 템포 미뤘다가 조정을 줄 때 사시는 게 맞고, 삼성전자는 지금 쌍바닥을 잡으면서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줄 때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복합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그 모든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4%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네. 이 부분이 뭐 결국은 유럽발 호재나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했건, 아니면 삼성전자 자체의 흐름이 좋아서 상승을 했건, 어쨌든 반등을 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노릴 수 있겠고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시는 분들은 사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약간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지금 활동하기가 상당히 좋은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대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대응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항상 보면은 투자자들께서는 시장이 확산을 하고 팽창을 해서 폭발할 때쯤 되면은 시장에 많이 가담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중기적인 조정을 오랫동안 거치고 바닥을 잡는 조짐이 보이고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할 때 선취매를 하는 것이 역시 주식에서는 돈을 버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업종 눈여겨보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시죠. 예, 삼성전자의 상승이 나오는 관계로 네. 지금부터 이제 좀 전기전자 쪽에 관심을 계속 두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는 사실 여러 가지 배경이 많습니다. 경기에도 민감하고, 또 새로운 IT 기기가 새롭게 붐을 일으킬 때마다 거기에 소요되는 반도체 칩들이 소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아이폰 5의 출시가 지금 12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아이폰 5에 대한 그 제품 내용에서 삼성전자의 부품 비율이 급격히 줄었고, 그 다음에 다른 여타 회사의 그 비율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삼성이 줄고 다른 회사를 늘렸다고 하더라도 그 배경에서는 결국 국내 업체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이 반도체 업계에는 상당히 좋은 호황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뉴스를 또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인 갤럭시 S3가 그 초기 출시가가 99만 원에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17만 원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만큼 제품의 주기가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업종에서 바닥을 치고 더 올려는 흐름이 한번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관련 업종들을 보시면은 네. 뭐 부품주들부터 시작해서 대표 주식들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뭐 가장 메모리 반도체 생산 가장 주 1위인 업체인 SK 하이닉스도 금요일 날 7%나 상승을 하면서 급등세를 탔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원익 IPS라든지 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또 네페스 같은 대표 반도체 부품주들이나 장비 관련주들도 최근 들어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반도체 관련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떤 종목인지도 알려주시죠. 네, 역시 뭐 오늘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식 SK 하이닉스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나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이폰 5가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대거 채용을 하면서 결국은 선초도 물량 500만 대에 대해서도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생산될 때마다
이 D램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핵심 칩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모습 그대로를 반영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를 잠깐 한 번만 비춰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바닥을 여러 번 다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 증가는 앞서도 많이 있었지만은 반등을 받는 모습에서의 거래 증가가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바닥을 치면서 거래 증가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돌파에 대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눌림목 시에 공략을 하셔도 되고 그냥 사셔도 되고 이런 종목들은 뭐 대충 좀 사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고요. 자, 매수가는 22,000원에서 23,000원권 정도 사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기로 보시면 더 좋을 듯 해요. 단기는 24,5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3만원권 정도로 좀 길게 보셔도 충분히 투자가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명쾌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준의 통화 정책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요일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 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난 주말 이제 뉴욕 증시가 8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이제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이제 경기 우려와 그리고 이제 연준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제 강보합으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이제 안 좋게 나오면서 이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높아지는 이제 QE3 정책에 대한 경기 부양 기대가 사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번 주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일단 아침 시가는 좀 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앞두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 ESM 판결과 12일 날 있을 예정이죠. 그리고 미국 FOMC 이제 회의 앞두고 아무래도 이번 주는 그 중요한 이제 변수들 앞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그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그리고 금리 결정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쌓이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 이제 베이시스가 나빠지면 그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번 주에 그 대외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번 주 장세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종목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LG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주회사 LG죠. LG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LG전자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전까지는 약간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저가 스마트폰으로 시장을 공략을 했다면 이제 좀 프리미엄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이제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LG전자의 상당히 주가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에 개선세를 나타내게 되면 아무래도 지주회사 LG도 LG전자와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주회사 LG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LG전자와 LG화학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그 유가에 따른 스프레드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폰 5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삼성전자와 그 애플의 어떤 마케팅 전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어떤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반사 이익을 좀 얻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소송 문제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애플의 어떤 그 고래 싸움에 약간 이제 새우가 약간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LG의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예상하고요. 손절가는 6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풍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비철 금속 소재 부분과 그리고 이제 방산 제품, 이제 탄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최근에 이제 방산 부분의 매출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말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부양을 이제 강하게 하겠다. 뭐 막대한 돈을 이제 시장에 갖다 부어서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풍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비철 금속 이런 부분들이 소재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이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이 이제 중국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상당히 크게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추가 부양 경기에 대한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들이 풍산의 주가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요 금속 가격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풍산 같은 경우에 비철 금속 소재를 만드는 산업이다 보니까 금속 가격의 상승은 이 회사의 매출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제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추천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으로 LG와 풍산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지난 금요일 코스피 지수가 2% 넘는 급등세가 나와 있습니다. 남아있는 이벤트도 많지만 긍정적인 기대감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전반적인 시황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아마도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목요일까지는 누가 봐도 하락 트렌드가 지속이 됐었고 호재가 나오면서 금요일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지수가 어떻게 될 건지, 시황이 어떻게 될 건지 굉장히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처럼 단기, 중기로 말씀 안 드리고 추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증시가 추가 상승에 성공할 경우에는 한국 증시의 경우 이제 직전 고점 전후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해외 증시가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할 경우, 실패할 경우에는 직전 고점 회복을 실패하고 다시 한번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겠는데요. 직전 고점 역시 1964포인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큰 그림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마치 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목요일까지는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락 트렌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미 그 8월 거의 하순부터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900은 무조건 깨진다. 1850도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850도 일순간 일시적으로 한번 좀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재료가 나오면서 이제 금요일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이게 다시 밀릴지 갈지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데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증시가 추가 상승해도 직전 고점 라인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거나 아니면 해외 증시가 추가 상승하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도 못 가고 다시 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뭐가 비슷한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제가 서울경제TV를 출연한 게 5월 7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늦게 출연했었는데요. 참고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봄에 제가 2050 고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1월 말부터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빨리 얘기했죠. 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2월 하순하고 3월 초순에 거의 2050 갔었거든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한번 밀렸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두 번씩 이제 2050 전후까지 갔다가 한번 크게 밀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포인트가 빠진 게 많이 빠졌죠. 한 91포인트 정도 빠졌었는데 어쨌든 이 라인에서 다시 또 올라가고 이게 반복해졌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3월하고 4월에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뭘 얘기했었냐면은 2050이 고점이다. 결과적으로 2050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왔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일찍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봄에도 처음에 1월 28일 날 2050 전후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3월 16일, 4월 2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출렁거렸다가 내려왔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외 증시가 만약에 추가 상승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직전 고점 전후 그러니까 이제 1964포인트가 되겠죠. 예, 여기까지 갔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못 가서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막으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럼 이렇게 보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해외 증시는 선반영된 측면을 고려한 겁니다. 6월 초부터 9월 초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미 충분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재료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한참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료가 터진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외국인 선물 세력들은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제 줄이겠는데요. 아주 심각한 정도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손절하게 되면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세력들은 지수가 올라가는 걸 어떤 식으로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ECB가 이제 그 무제한 그 국채를 이제 매입하겠다 그랬었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신뢰감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동네 시정 잡배도 아니고 중앙은행 총재가 무제한 채권 매입이다. 사실 전 아직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드러나잖아요. 2차 양적 완화까지 했었는데도 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3차 양적 완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이제 두 가지 비공개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데, 네 번째 거는 제가 적중하면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대응 전략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선물 매도자나 코덱스 인버스 매수자 같은 경우 이렇게 하세요. 정확하게 저의 시황대로 하셨던 분들은 262.00포인트에서 매도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7,500원에서 매수했거든요. 완전히 최고점이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뭡니까? 높은 가격에서 매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무조건 본전 오면 던지라는 거죠. 본전 오면 던지고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냥 계속 끌고 가자는 거죠. 여기서 조금 뭐 휘청거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이제 보겠는데요. 자, 이것도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선물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1950부터 1975선 전후에서 이제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지수대에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사실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무려 262.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여기서 매도한 거예요. 여기서 매도했기 때문에 현재 선물 매매자는 평가액이 엄청나게 커졌다가 지금 줄어든 것뿐이지 절대 손실 아닙니다. 262.00이라고 하면은 한참 높잖아요. 그 다음에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7,500원 라인에 매수했어요. 예, 제 방송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물 매도와 코덱스 인버스 매수자들은 본전이 오면 정리하고 아닌 말자. 그 다음에 주식 미보유자 같은 경우는 단기 순환매만 좀 계속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주식 100% 보유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 짜드린 조언대로 하지 않았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여태까지 고집 부리고 그냥 홀딩 하셨으니까 그나마 이번에 다행이잖아요. 반등 나왔으니까. 그래서 확인 매도로 대응하시면서 비중을 유지하던가 축소하던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비중도 여쭤보겠습니다.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 0% 말씀하셨는데 현금 비중 많으신 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 따라가 봐도 될까요? 예, 따라가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 상승하는 지수를 거역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1950선이 넘어가면 직장인 50, 전업 75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25 이상이 넘어가면 25에서 50, 그 다음에 25선 미만일 경우에는 직장인 그때부터 이제 0으로 해주시고요. 전업은 25%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되고 1900이 깨지면 그때는 전부 다 0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아마 그 예측이 또 맞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잠깐 반등이 나올 때 그걸 거역할 필요는 없고요. 또 제가 뭐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제가 전략을 짜드린 거니까 일단 기준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파생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만약에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하면 뭐 추가 매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제가 선물하고 코덱스 인버스 말씀드렸지만 사실 워낙 선물 매도를 높게 하고 코덱스 인버스 매수를 워낙 낮게 해가지고 아직도 평가이기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해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 파생 투자자들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종목 점검해 주신다고요. 서울 반도체 어떻게 볼까요? 예, 서울 반도체를 제가 7월 27일과 8월 2일 이틀 동안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가격도 비슷했어요. 21,250원, 21,350원인데 손절은 21,000원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전후 정도 해주시면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좀 단기로 대응하세요. 이제 중기로 하긴 좀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어쨌든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올라왔는데 최소한 뭐 본전 근처에서 던지거나 아니면 약 10% 이상 수익내서 던지면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이번 주 강연회도 준비가 돼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동부증권과 이제 매달 1회 이제 네. 강연을 합니다. 근데 9월에는 좀 추석이 껴갖고 일부러 이제 15일에 했었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아침에 했습니다. 9시 반에 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는데 그래도 뭐 그 당시 한 250명 이상 오셨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오후에 하니까 지방 거주자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약장사처럼 뭐 가볍게 뭐 종목이나 몇 개 찍어주고 뭐 홍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참여하신 분들 바보로 만들지 않는 심도 높은 강의를 해드리니까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승모 전무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월요일장 개장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우선은 우리 투데이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장은 전약 후 중장에 일단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해외 증시가 전체적으로 12일 날에 예정되어 있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화 안정기구의 합헌 여부의 판결로 좀 옮겨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20일 무제한 국채 매입이라는 이런 글로벌 정책 호재로 인해서 코스피는 당분간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1900포인트부터 1930포인트까지 밴드권이 열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전일 3천억 이상의 매수 규모를 보여줬고요. 반면 개인 투자들은 7천억 매도, 기관 투자들은 4천억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과 또 상반된 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선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들이 선물 매도세가 좀 이어졌지만 외국인 투자들은 약 2천억과 5천억 정도의 강한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단기적인 상승 쪽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을 기준으로 이번 시장이 강하게 좀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1900포인트부터 1970포인트 시장은 박스권 싸움에 일단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당폭 변동성이 있는 한 주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박스권 틀 내에서 오늘 시장이 움직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최근 거래량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좀 관망 속에서 좀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건지 나타나는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1970포인트를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혹은 190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에서 박스권을 움직일지가 좀 결정되는 이런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상당히 견조한 만큼 지수의 급락보다는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관심권을 가지시고 한번 접근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S폴리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종목도 워낙에 거래량이 좀 많이 없는 종목으로서 일단은 많은 비중을 좀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소액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중수 트레이더분들에게 좀 적합한 단기 매매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전 고점 자리 라인대에 만들어진 이 매물대 저항들을요. 전일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매물 저항이 있지만 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해 보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거래량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다소 좀 발생되는 모습인데요. 저가 밴드를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또 고점 밴드를 계속해서 높여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보았을 때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는 좀 유효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의 자리 2,800원은 매물 저항대라고 잡아드리겠습니다. 매물 저항은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요. 지금 일단 가격권대에 놓고 봤을 때는 2,800원 저항은 있지만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한번 우리가 가지고 좀 봐야겠다라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초가 베팅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적정 매수주가 2,740원 정도 수준권대에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2,900원을 좀 제시하면서 손절가는 2,68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한번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 S폴리텍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폴리텍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원강제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삼원강제는 곧 대원강업과 포스코가 합작으로 이렇게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인데요.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독점 체제로 인해 향유되는 그런 높은 실적 안정성과 또 수출 계약에 따른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국내 차량용 열간 아변건 스프링 소재 국내 독점 업체인데요. 장치 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또 스프링 시장을 대주주인 대형강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만큼 향후에도 이런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후 시장 지배력을 점점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향후 안정적인 그런 수익성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특히 모기업인 대원강업의 매출처 수혜와 또 해외 직수출도 증가할 전망에 있는데요. 삼원강제에서 대원강업 그리고 대원강업에서 현대차 그룹으로 이어지는 이런 독점 스프링 공급 라인 확보로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에 따라 동반 성장이 가능할 예정이고 또 그 외에도 폭스바겐과 또 신규 공급을 할 예정에 있고 또 BMW나 포드 등과 또 현재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이 있기 때문에 납품처 다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원강제의 경우 원자재 가격 변동을
1, 2개월 내에 모두 증가시키고 있고 또 환율에서도 일정 부분 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과 환율 변동 등 외생 변수에 따른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변동성이 적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이 일어나면서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소형주인 것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상당한 매수세가 붙어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조정을 좀 보이면서 그 주가가 기간의 매수세가 좀 끊긴 부분이 있지만 이 자리를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주가가 일정 가격대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급 동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종목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줬고 그 후 반등을 보여주다가 재차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포를 많이 보여준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 향후 상승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승하는데 쉽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세가 집중해서 붙어주면서 기간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보시면 11선 부근에서 한번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일정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가는 약 한 5,250원에서 5,320원 사이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 손절가는 21선짜리 5,000원으로 보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6,000원 부근까지 보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